안녕하세요. K입니다.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넓은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자칫하면 이 영역은 이메일과 회의, 다른 사람의 요구로 가득 차버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우리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루하루 뭔가 일이 쌓이게 되면 그래, 우선 자잘한 것들을 정리하고 보자. 이런 유혹이 생긴다. 일을 그때그때 해놓으면 집중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다. 이런 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은 하루 중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면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어느새 오후 3시에서 4시다. 그러면 기운은 다 빠지고 두뇌 회전 속도는 느려진 상태다. 뭐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혼잣말로 위로한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메일과 전화, 집안일 등등 해야 할 일들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지는 요청에 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응적 업무에 허비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절대로 창출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루틴에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하고 싶다면 하루의 루틴, 하루의 습관을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이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 분량의 시간을 전화와 이메일에 신경을 끈 채, 또 우리는 집안일에 대해 신경을 끈 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창의적 업무에 할당하라. 예전에 나는 형편없는 작가였다. 그러나 이처럼 작업 방식을 바꾼 후에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모했다. 이제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마친 상태가 된다. 돌이켜보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이런 단순한 변화 덕분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요구가 줄지어 있다. 나로서도 거기에 관심을 끄기란 쉽지 않고 뭔가 따지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여전히 곤혹스럽다. 간단히 말해 이 업무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들이 가하는 압력에 배짱으로 버티는 것이다. 단 1시간이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이들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프로답다는 망상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루틴을 형성해야 할까? 먼저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 우리 몸의 각성 및 정신적 민첩성에 관한 생체 리듬 덕분이다.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라.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또한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또 창의적 자극제를 활용하라. 동일한 도구나 상황, 배경음악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연상작용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하라. 소설가 스티븐 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리에 앉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요.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입니다. 비타민을 하나를 먹고 음악을 튼 다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 역시 같은 위치에 잘 놓아두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목적은 제 마음에 대고 자, 이제 곧 꿈을 꿀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려는 겁니다. 또 할 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에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라. 가로 세로 7에서 8cm짜리 포스트잇이면 족하다. 할 일 목록을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다 적지 못한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낼 것인가? 목록의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일할 의욕은 곤두박질 친다.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또 약속은 기록해둬라. 갑자기 떠오른 게 있다면 메모에 기록해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점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라. 창의적 업무, 회의, 소통, 관리 업무 등 작업 성격이 다르면 시간대도 다르게 할당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다른 중요한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 중독에서 탈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 중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다. 사람마다 효율적인 일상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자기 능력과 성향에 따른 맞춤식이어야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된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탄탄한 루틴 형성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어떤 조합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지 가장 좋은지 살펴라. 매일의 스케줄이 단조로운 일상이 아닌 창의적인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이 사용법은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그것이 나 자신이든 가족에 관한 것이든 일에 관한 것이든 인생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루틴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잡무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하루 루틴의 중요도에 따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꾸준히 자주 하라. 꾸준히, 이상적으로는 매일 프로젝트에 매진해서 나날이 창의력의 근육과 동기를 단련하라. 내가 어떤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한다. 어떤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 또는 영어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꾸준히, 이상적으로는 매일 매진해서 나날이 창의력의 근육과 동기를 단련하라는 거죠. 또 일과 휴식의 리듬을 찾아라. 9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한 다음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에너지 소모와 회복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라. 또 고독을 즐겨라. 매일 일정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비생산적인 습관과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또 분위기를 기다리지 마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무조건 등장하라.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루틴을 잘 점검하시고 그 순서를 재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을 망각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